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핵심 자원인 황인범 선수의 최근 폼이 절정에 올랐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2골 2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중앙 미드필더 자원이 득점력과 최종 패스를 넣어줄 수 있을 때 생기는 팀의 전술적 이점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팀은 수비 시 주요 공격 자원들뿐만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까지 계산해 넣어야 하기 때문에 경계 대상이 늘어난 만큼 결정적인 상황에서 마크해야 할 선수가 늘어납니다. 또한 우리 팀은 파이널 서드에서 적극적인 중앙 미드필더의 침투 혹은 중거리 슛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황인범 선수도 그런 동작들을 많이 가져갔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중거리 슛도 점점 좋아지고 있었지만 골망을 흔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화려한 공격 자원들의 득점력 있는 3선 자원인 황인범 선수가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결과물 또한 낼 수 있다면 몇십 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도 꿈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황인범 선수의 구체적인 활약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3경기 중 첫 번째 경기는 세르비아 리그 17라운드 루차니와의 홈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한 경기였습니다. 2대1로 지배지다가 앞서던 후반 43분 황인범이 왼쪽에서 중앙으로 달려들어오며 2대1 패스를 시도했고 공을 이어받은 황인범은 박스 안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때려 크로스바 때리고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이 극적인 결승골 덕분에 지배지다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중앙 미드필더의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침투해 넣은 전술적인 움직임의 골이었습니다. 이 골은 황인범 선수의 세르비아 리그 데뷔골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지배지다는 전세계 축구 기록사에 한 획을 긋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자국 리그 홈 경기 최장 무패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홈 122경기에서 연속으로 패배하지 않으며 스페인 라리가의 탑2 레알 마드리드가 가지고 있던 121경기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무려 6년 7개월 동안 그야말로 홈에 허물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철옹성을 쌓아 안방 불패의 위풍을 뽐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현 시점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인 맨체스터 시티와 치른 챔피언스 리그 G조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홈에서 펼쳐진 이 경기에서 지배지다는 2대3으로 아깝게 패했지만 황인범 선수는 홀로 빛났습니다. 선발 출전하여 팀이 기록한 2골에 모두 관여하며 역사상 최고의 감독 2명 중 1명으로 뽑히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 앞에서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황인범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상대 골키퍼를 압박했고 날카로운 패스를 뿌렸다. 세트피스 키커로 나서 공을 상대 골문 앞으로 배급하며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0대2로 뒤지던 후반 31분 동료 오스만 부카리와 공을 주고받으며 상대 수비를 허문 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왼발로 골 그물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1대3으로 뒤지던 후반 추가 시간 1분 황인범은 코너킥 키커로 나섰습니다. 공은 알렉산다르 카타이에게 향했고 카타이는 이를 헤더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황인범의 챔스 첫 골, 첫 도움이었습니다. 팀은 아쉽게도 챔피언스리그에서 조별리그 탈락을 하게 되었지만 황인범은 평점 8점대를 펼치며 양팀 선수 중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번 득점 또한 동료를 활용한 적극적인 침투를 통해 기록한 골이었습니다. 이번 골이 정말 의미있던 이유 중 하나는 이런 중앙 미드필더의 적극적인 하프 스페이스 침투라는 전술적 트렌드를 만든 것이 상대팀 감독이었던 펩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중앙 미드필더의 득점 루트는 중거리 슛에 한정되어 있었고 중거리 슛을 잘 차는 미드필더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램파드 선수 같은 경우도 역대급 득점력을 뽐낸 미드필더였지만 중앙 미드필더보다는 공격형 미드필더, 세컨톱의 위치에서 기록한 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펩의 바르샤 시절 가짜 9번 전술, 사비 이니에스타 같은 선수들의 2대1 패스와 공격수들의 어그로를 통한 침투 등의 플레이를 통해 중앙 미드필더 자원의 득점력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에 부임한 이후엔 메시는 더 이상 펩에게 없었지만 더욱 발전된 전술을 통해 강력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팀을 포메이션에 국한시키지 않고 경기장의 각 장소의 포지션을 부여하여 공간을 중점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포지션 플레이라는 개념과 하프 스페이스, 포켓과 같은 위협적인 위치의 명칭을 부여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브라위너 선수와 균도안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에서 뛰며 이런 플레이들을 통해 가공할 위력을 뽐내며 많은 득점과 도움을 기록해 나갔었습니다. 황인범은 이런 전술을 창시한 펩 감독 앞에서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스파르타크 수보티차와의 리그 1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요반 미야토비치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4대1로 이겼습니다. 선발로 출전해 후반 34분 교체된 황인범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 첫 도움이자 시즌 2호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대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소파스코어는 경기가 끝난 뒤 도움 1개, 슈팅 2개, 키패스 2개, 패스 성공률 91%를 기록한 황인범에게 팀 내 세 번째로 높은 평점 7.7을 줬습니다.
탈압박과 공격 전개, 준수한 패싱력이 장점이었던 어렸던 황인범 선수는 어느 순간 압박 능력과 수비력을 갖춘 선수가 되며 한 단계 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성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득점력과 최종 패스 능력까지 갖추게 되어 또 한 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인범 선수는 지금까지 리그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경기를 이끌며 미드필드를 장악하는 팀에서만 뛰어왔습니다. 그런 전술에서 황인범 선수가 빛을 발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탑5 리그에서 뛰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황인범 선수가 이번에 한 단계 성장을 한다면 더 좋은 팀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유럽 5대 리그의 중위권 팀들의 경우에도 미드필더를 활용한 지배적인 경기를 펼치는 팀들이 상당히 많으며 5대 리그 외에 네덜란드나 포르투갈 리그의 강팀들에서 주전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실력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인범 선수가 현 폼을 꾸준히 유지하며 아시안컵에서도 활약하여 우리나라가 우승하고 나아가 한 단계 더 성장하여 더 좋은 리그, 더 좋은 팀에서 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중원 사령관입니다.